내가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평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제 이름은 윤서라고 해요. 직업을 물으시면 저는 항상 잠깐 망설이게 됩니다. 무당이라고 말하기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영적 상담가라고 하기엔 뭔가 제 정체성을 숨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상담사나 코치 같은 걸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게 편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무당으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특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신내림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몸이 떨리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신령님이 몸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요.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정말 있을까 싶었어요. 28살까지는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명동에 있는 중견 화장품 회사 뷰티라이프 코리아의 마케팅팀에서 일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면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주말엔 넷플릭스 보면서 뒹굴거리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죠. 그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번 달 실적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팀장님 눈치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점심 메뉴를 뭘 먹을까? 그런 거였어요. 정말 평범하죠.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민우, 31살의 그는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 새로 들어온 과장이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어요.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배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의 눈빛이 유독 따뜻했어요.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우리가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신제품 캠페인 회의를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때 민우 씨가 제게 물었어요. 윤서 씨는 왜 마케팅 일을 하세요? 평범한 질문 같지만 그때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취업이 되어서 월급이 괜찮아서 남들도 다 하니까 그런 이유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요 라고만 답했어요. 그랬더니 민우 씨가 말했어요. 저는 디자인이 좋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걸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빛나는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업무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냥 서로가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됐죠.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갔고 퇴근 후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겨울이었는데도 추운 줄 몰랐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이 따뜻했거든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우 씨가 제게 고백했어요. 뚝섬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더듬거리며 말했죠. 윤서 씨, 윤서 씨가 좋습니다. 많이요. 윤서 씨랑 같이 있으면 제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윤서 씨 웃는 거 보면 저도 웃음이 나오고 윤서 씨가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아파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걸.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아지는 그런 감정을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요.
저도 민우 씨가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시작됐죠. 민우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제 편이 돼줬죠. 생일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고 사소한 기념일도 다 챙겨줬어요. 저도 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힘든 프로젝트가 있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봤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어나곤 했어요. 꿈에서 알 수 없는 할머니가 나타나 제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났죠. 그리고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우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요. 민우 씨가 깜짝 놀라 제 손을 잡아줬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윤서야, 괜찮아? 병원 가볼까? 민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어쩐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뭘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요. 제 외할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굿당을 운영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면 할머니는 신령님께 여쭤보고 답을 주셨죠. 저는 그때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하는 특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설아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네 안에 신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말 거라.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지금 이 이상한 증상들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게 그건가? 신내림이라는 거?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민우 씨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한 망 너머로 그 사람의 상처와 고민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민우 씨와 있을 때였어요. 그의 손을 잡으면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을 놓아라.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고 민우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윤서야, 요즘 너 많이 이상해.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서울 근처에 있는 유명한 무속인을 찾았어요. 정화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수유리에 작은 굿당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민우 씨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유리로 향했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옥이 정화 선생님의 굿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 선생님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할까요?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연인이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이니까요. 당신 주변에 남자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화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윤서 씨, 당신은 신내림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신령님이 당신 곁에 계세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아무도 처음부터 원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럼 제 연인은요? 저는 그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당의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특히 신내림을 받기 전후는 신령님이 가장 예민한 시기죠. 만약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해라뇨?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운이 나빠지거나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령님이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길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불길함을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민우 씨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신내림을 받아들이고 무당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연인과는 헤어져야 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또 하나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힘들고 당신 연인도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 선택 모두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우 씨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우 씨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자취방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대요. 3층에서 1층까지 그렇게 매일 오르내리던 익숙한 계단인데 그날따라 발을 헛디뎠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발목을 삐끗했고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화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우연일까요? 정말 그냥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우 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윤서야, 울지 마. 나 괜찮아. 발목만 좀 쨘 거야. 민우 씨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게 제 탓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우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강 다리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민우 씨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놓아주어라. 그가 다칠 것이다. 네가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놓아주어라. 저는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우 씨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자는 말에 회의가 있다고 거짓말했고, 퇴근 후 만나자는 제안에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책상 앞에 섰죠.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너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을 마주보면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나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너, 나 피하고 있잖아. 이유를 말해줘. 우리가 뭐가 문제야? 민우 씨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윤서야, 나한테 뭐든지 말해줘.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응?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어요. 그 순간 민우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 그렇구나. 너 날 싫어하게 됐구나. 아니야, 민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내 손도 잡기 싫어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침묵만 흘렀어요. 민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았어. 억지로 붙잡지 않을게. 네가 원한다면 헤어지자. 민우야! 아니, 됐어. 나 이제 갈게. 민우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사무실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정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예약도 하지 않고 무작정 굿당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문을 열어주셨죠. 들어와요. 저는 선생님 앞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민우 씨의 사고, 제가 그를 피하게 된 것, 오늘 있었던 일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지키려면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알아요. 많이 힘들죠. 하지만 윤서 씨, 당신은 이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정말 사랑인가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특히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선생님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서 씨, 이제 결정을 해야 해요. 신내림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처음엔 특히 더요. 몸도 마음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평범한 삶은요? 평범한 삶은 포기해야겠죠. 하지만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는 걸.
알겠어요. 신내림을 받겠어요. 제 대답에 정화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신내린 곳을 받았어요. 수유리 굿당에서 열린 작은 의식이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끝이 떨리더니 점점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쳤어요. 뜨겁고 차갑고 무섭고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였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제 몸을 떠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제 몸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니, 제 외할머니의 신령님이었어요. 설아야, 오래 기다렸구나.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죠. 이제 네 길을 가거라. 많은 이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가벼워진 동시에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정화 선생님이 제게 물을 건네주셨어요. 축하해요. 이제 당신도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우 씨였어요. 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신내린 곳을 받은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팀장님은 당황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민우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이별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 고백했던 뚝섬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추운 줄 몰랐어요. 제 마음이 더 차가웠거든요. 윤서야.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회사 그만둔다며? 무슨 일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 그게 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영적인 상담 같은 거. 민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영적인 상담? 그게 뭔데?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길을 찾아주는 일이야. 그게 꼭 회사를 그만둬야 할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우야, 우리 이제 헤어지자.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앞으로 갈 길이랑 민우가 갈 길이 너무 달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면 함께 갈 수 있잖아. 내가 윤서 네 길에 맞출게.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우야, 나랑 함께 있으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민우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나 무당이야.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당?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나는 신을 섬기는 무당이 됐어. 그래서 민우랑 함께 할 수 없어. 무당은 연애를 하면 안 되거든. 특히 신내림을 받은 직후에는 더더욱.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윤서야, 너 무슨 일 있어? 누가 너한테 이상한 말을 한 거야? 이상한 말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윤서야, 정신 차려. 21세기의 무당이라니. 그건 미신이야. 누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신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야. 내가 직접 경험했어. 그래서 날 피한 거야? 그래서 내 손도 안 잡으려고 한 거야? 너한테 해를 끼칠까 봐. 민우 씨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윤서야, 내가 뭐든지 믿어줄게. 네가 무당이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같이 있자. 응?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안 돼. 민우야, 너를 지키고 싶어. 나랑 함께 있으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도 그 시작이었어. 그건 그냥 사고였어. 아니야, 그건 경고였어. 내가 너를 놓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민우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내렸어요. 알겠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처도요. 하지만 윤서야, 한 가지만 말해줘. 너 정말 나를 사랑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됐어? 민우 씨는 일어섰어요. 사랑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윤서야, 행복하게 살아. 네가 선택한 길에서.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저를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가운 별들만 반짝일 뿐이었죠.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5살이 됐어요. 제 작은 굿당을 운영하고 있죠. 강북구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한옥이에요. 간판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윤서당이라고만 쓰여 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당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의 편견도 있었고 제 자신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정화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신령님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상담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점점 입소문이 났어요. 제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소개를 했고 어느새 저는 꽤 알려진 무속인이 됐어요. 물론 여전히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은 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사업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사람,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령님께 여쭤보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줘요. 물론 제가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7년이 흘렀네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 윤서가 아니라 무당 윤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민우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사실 저는 민우 씨 소식을 들었어요. 우연히요. 옛날 회사 동료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민우 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슬프면서도 안도됐어요. 민우 씨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를 놓아준 게 맞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만약 제가 그를 놓지 않았다면 지금 제 옆에 있는 건 그였을까? 우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죠. 저는 제 길을 선택했고 그는 그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손님이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윤서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분은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말하기 어려운 일인가 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제 말에 그분은 조금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반대해요. 그 사람이 저랑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신령님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제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그의 길이다. 저는 눈을 뜨고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주변의 말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세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제가 사랑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랑을 지킨다는 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용기가 나네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사랑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으면서 정작 저는 사랑을 포기했네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믿으니까요. 민우 씨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뚝섬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민우 씨와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7년 전만큼 춥지는 않았어요. 민우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바람에 제 속삭임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무당은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랑하는 거라는 걸. 저는 민우 씨를 놓아줌으로써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사랑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에서 많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비록 연인이나 가족의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굿당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이른 시간인데 벌써 손님이 오셨나 봐요.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우 씨였어요. 7년 만에 보는 민우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어요. 윤서야. 아니, 윤서 선생님. 오랜만이야.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들어가도 될까?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7년 전 한강공원에서 헤어질 때처럼요. 어떻게 날 찾았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어. 윤서당이라는 이름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역시 너였구나. 무슨 일로 왔어? 상담받으러 온 거야?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상담받으러 왔어. 무슨 고민이 있는데?
나 결혼했어. 알아. 들었어. 그리고 아이도 있어. 5살 된 딸이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민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허전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기혼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윤서야, 나 7년 동안 계속 너를 생각했어. 왜 그랬는지, 왜 날 떠났는지, 정말 무당이 돼서 행복한지. 민우야, 알아. 너는 내 길을 선택했고 나는 내 길을 갔다는 거. 하지만 나는 계속 궁금했어. 만약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네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같이 가자고 했더라면. 안 돼.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민우야,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었어. 정말 그래? 정말 우리가 함께할 방법은 없었을까? 저는 민우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여전히 저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 가슴도 뛰기 시작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 앞에서는 제 심장이 말을 듣지 않네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야,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너에겐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그들을 생각해. 알아. 내 아내와 딸을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너도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이기적인 거 맞지? 이기적이야. 민우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넌 솔직하구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우야, 들어봐.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 하지만 그건 과거의 사랑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현재의 사랑이야. 네 아내와 딸에게 줄 수 있는 사랑 말이야.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길을 찾았어. 그리고 이 길에서 행복해. 너도 네 길에서 행복해야 해?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서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그때 날 놓아준 거. 미안할 것 없어.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 씨가 일어섰어요. 이제 갈게. 다시는 안 올 거야. 오늘로 정말 끝낼게. 응, 잘 가. 민우 씨는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윤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진짜 행복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행복해. 정말이야. 다행이다. 그럼, 안녕. 안녕, 민우야. 행복하게 살아. 민우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7년 동안 제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민우 씨에 대한 미련을 이제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작별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무당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당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저는 민우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의 사랑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신내림을 받기 전후에는 연애가 어렵다는 말, 무당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 미신처럼 들리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신령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평생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사랑의 형태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민우 씨를 놓아준 것도, 무당의 길을 선택한 것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민우 씨와 함께 있었다면 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민우 씨도 지금의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계속 불행했을 거예요. 신령님의 경고대로 그에게 나쁜 일들이 계속 생겼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비록 아프더라도 결국은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강북구 윤서당으로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